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한대건이에요. 네,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금방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2경주 이번 모로피즈는 힘으로 뛰는 마트예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이번 파나마우십니다. 제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장 들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발이 크게 앞서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생겼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막 큐페드 닥터가 출전하는 바람에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7번 놓고 6번, 10번. 2위는 6번마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혼합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막 클린업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 언더 프로젝트도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진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일요일 경마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경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펼쳐지는 국산마 최강자를 뽑는 경마죠. 대통령배지만 대통령은 오지 않는 항상 그러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니까 경기도지사배 경기도지사는 안 오고 과장인가 차관이 와갖고 막 손 흔들고 하더라고. 한 번씩 와줘. 그렇잖아. 부산광역시장배 하면은 부산시장님도 한 번 와주고 그래. 좋잖아. 말뛰는 것도 한번 보시고. 왜 안 와, 어쨌든. 트리플 라인이 나와요. 네. 뭐, 좋은 마필이다. 19조에 거의 기둥마로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파워블레이드라는 19조의 또 다른 대표 마필. 상간마죠. 유일한 상간마인데, 작년 대통령배가 1.7배 나왔어요. 네. 파워블레이드의 트리플 라인. 트리플 라인이 결국 우승을 했죠. 그래서 3년 연속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4번째인데, 올해까지 먹으면은 이제 트리플 라인도 수성이 좀 꺾일 것 같아요.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좀 바톤 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건재해요. 재밌는 사실은 트리플 라인이 2018년도에 3번 나와요. 주로에. 경주에 나오는 건. 일반 경주에 나와서 당연히 우승했고요. 코리안컵에 한 번, 대상경주에 한 번. 다 잘 뛰었습니다. 예, 못 뛴 거 어려면 아니었었고. 참 좋은 마필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3번 나와서. 어느 해는 1년 내내 대상경주만 나옵니다. 참 대단한 말인 것 같고. 그런 말을 만나는 조교사도 상당히 기쁠 거고요. 예, 그런 말을 막 타는 기수도 다 사실 매번 기대를 하고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트리플 라인이 뭐 우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또 서울의 대표만 있죠. 천지스톰도 출사표 던졌고 3세 마필들 올라오는 마필들 또 기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현등급 1등급의 강자들도 몇 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대통령배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재밌는 대상경주 하나 있으니까 즐기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지난주에는 뭐 대원마의 도끼블레이드가 제가 어렵다 했더니 뭐 대끼리 맞고는 그냥 끝이 나왔고 좀 싱겁게 끝이 나긴 했어요. 근데 뭐 좋은 마필이 우승하고 좋은 우승하는 게 맞습니다. 맨날 무슨 이변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동방대로인가? 부산의 그랑프리 작년에 2차 했던 말. 그 마필 작년에 그랑프리 2차 하고 나서 일반 경기에 나와서 단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개나발로 그랑프리야. 그잖아. 그랑프리라는 건 뭐야? 1년 동안에 정말 잘 뛴 마필들 모아놓고 누가 센 놈이야? 누가 대장이야? 이거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일날 컨디션 좋은 놈이 입상해버리면 우승하고 그게 뭐 그랑프리야. 그잖아. 재수 좋은 놈이 이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경마팬들이 떠나는 거야.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뭔 재미로 보겠어? 배당 터졌으니까 배당 터지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게 분명히 센 말이었는데 야 그럼 이마필 이겼으면 내년도에는 이마필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 개똥이나 활약하냐고. 그랑프리 2차 한 마리 1년 동안에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 이 무슨 개나발이야. 재미없게. 대상경주는 대상경주 답게 그렇게 경주가 맞춰져야지
집 나간 마누라도 돌아오고 집 나간 경마편들도 돌아오는 거죠. 그래야 경마가 재밌잖아. 맞출 수 있는 경주, 추리해볼 수 있는 경주, 그게 돼야지 재밌는 거지. 배당만 뻥뻥 터진다고 해서 뭐 경마편이 돌아올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잠시 후에 대통령배는 풀어드리도록 하고. 저 벌초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벌초했다는 단어 잘 안 쓰더라고. 우리는 잘 쓰잖아, 벌초했다는 말. 머리 깎았다는 얘기예요. 예. 머리도 깎았으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나쁘지 않았죠.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더바가 승부가 방어막권으로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 제가 토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중의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뭔가 제 맘에는 들지 않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돌아오고 집에서 좀 이렇게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으면, 그걸 내가 주력으로 못 들여드린 게 좀 많이 섭섭하더라고. 물론 적중을 못하면 더 개새끼지만, 적중을 해도 좀 시원하게 적중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주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경마장 오는 거잖아. 즐기려고. 꼭 그러진 못한 것 같아서, 뭔가, 적중 개수는 나왔지만 아쉬움이 있었던. 근데 다적중은 나쁘지 않아. 항상 이렇게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창고에 찰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한대건은 그런 경마를 할 거고요. 이번 주에도 선전할 수 있도록 일요일 경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송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럼 공지해드리면 출발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승부처는요. 4경조, 7경조, 10경조, 11경조 4, 7, 10, 11. 자, 그 중에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부산경마 5경주와 6경주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이 얘기를 매주 하니까 좀 이제 면목이 없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때문에 지나가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예. 또 말씀드립니다. 자, 직접 만나봤고요. 직접 이야기했고 직접 궁금증을 풀어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합니다.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왔어 코너의 주인공은 유승환 기수예요. 자, 토요일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유승환 기수. 뭐 얘기할 것도 더 이상 없다, 유승환이한테.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 유승환 기수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부드러운 기수기도 하고, 예전에 그 취재기자 한 분이 유승환 기수한테 실수를 했었는데, 비하인드가 상당히 많아요. 취재에 들어가면.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만나는 기수들은, 경마 1일로 기준했을 때 거의 99% 만납니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납니다. 모두 만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한 5% 정도는 못 물어보는데 근데 얼굴은 봐요. 근데 워낙에 말에 기승하는 두수가 많지 않은 기수들은 직접 만나서 코너에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뭐 유승환, 이혁, 김동수 이런 기수들은 항상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니까 자꾸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특정적으로 누구를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는 말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5경주에 출장하는 5번마 대천이어로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참 인기가 실리고 이렇게 못 뛰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유성기도 화날 텐데 계속 인기가 실리죠. 일단 전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자꾸 눈에 보여요. 아른아른 거리고 뛰어주는 걸음도 보여주긴 하는데 실상 이 마필이 실전에서 보여주는 걸음은 이렇게 믿음감이 가는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 선행을 가서 경주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뒷심 부족을 보이면서 역시나 기회를 못 미쳤고요. 유승환 기수도 항상 이 마필을 언급을 할 때면 좀 마필을 잘 전기를 풀어나가도 이게 참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이상은 없지만 경주력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게 인기말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역시 쉽지 않은 경주가 예상이 되고요. 마필 상태는 똑같다고 해요. 큰 변화는 없고 거기서 뭐 갑자기 말이 미쳐갖고 좋아지면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7경주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였던 7경주. 그리고
10번마 산토스라는 마필에 유수한 기수는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오늘 유수한 기수가 참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산토스라는 마필이 승급을 하고 나서 걸음을 안 보였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수한 기수한테 물어볼 때 산토스는 아니 산토스 같은 말은 왜 타는 거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제가 유수한 기수한테. 그 말 뜻은 뭐냐면 아니 능력이 크지 않은데 좀 더 능력이 있고 돈 벌 마필을 유승환 기수 같은 능력 있는 기수가 타면 본인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좀 이 밑에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유승환 기수도 씩씩 웃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산토스는 뭐 매번 자꾸 앞에 가려고 그래. 너무 애쓰지 마. 이러고 넘어갔단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덜컥 선두권에 가담을 하더니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승환 기수를 만나서 왜 그랬어? 나 유수한 기수 때문에 좆됐잖아. 이렇게 농담으로 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한일 강자를 놓고 저희가 마패봉의 곤솔까지 인기 11위였었죠. 곤솔까지 배팅을 했었는데 산토스가 들어와서 이거 산통을 다 깬 거예요. 저희한테. 참 안타까운 마필인데 이게 좋아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마필의 능력이 변화가 와서 입상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편성은 상당히 약했고요. 승급전을 치는 마패봉이 인기만 했을 정도니까 산토스가 입상을 했던 것도 착착하지 않고 여유가 없었죠. 경주의 내용적으로만 본다면은 산토스는 유승환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상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본 유승환 기수도 10번마 산토스는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순발력이 있어서 이 마필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걸음을 이끌어내는 게 기수의 역할이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갑작스럽게 산토스가 나 오늘 미쳤어요. 난 걸음 들었으니까 절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고요.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는데 저는 10번마 산토스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 메인 승부처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10번마 산토스를 노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과신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만나본 7경주 10번마 산토스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만나본 마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만나본 마필은 10경주예요. 역시나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의 10경주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출전하는 12번마 건빛강자가 되겠습니다. 잘 나갔죠? 예. 우승도 연승도 하고 윤태혁 기수가 또 많이 탔던 기수기도 하고 페로비치도 타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지만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말은 좋았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태혁 기수도 이 마필을 조결하고 기승하기도 했었는데 윤태혁 기수도 말은 괜찮던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휴양 갔다 와서 마방에서도 똑같습니다. 송문길 조교사나 조교보나 말에 이상 없어요. 근데 안 뜁니다. 네, 실전에서 안 뛰죠. 전형적인 추위평에 가깝고요. 매번 끝번을 신청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그래서 이 시험학 경기관자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수환 기수도 좀 뭐 이렇게 좀 올라오던데 했더니 경주 잘 풀려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이 좋아졌으니까 올라오죠. 근데 그게 많이 여력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조금씩 이 걸음이 이기려는 근성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뭔가 이 건빛 강자가 확연한 변화를 와서 이번 경주는 한번 들이대볼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2등급을 넘어서 1등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요. 건빛 강자가 정말 뭐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면 저는 쉽지는 않은 경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는 무난해요. 지난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 겁니다. 하지만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는 게 올 것 같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오늘 세 마리 앞을 만나봤고요. 5경기에 출장하는 오마 대천 히어로. 아마도 또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7경주에 10번마 산토스 타다 보니 그렇게 됐고 10경주 시이오는 건빛 강자는 나아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믿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앞을 챙겨서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정리하고요. 자, 본 예상 서울경마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명 타고요. 10마리 앞필들. 이게 말의 능력을 좀 알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과 새로운 캡틴은 지난번에 베스트 헌터가 들어오면서 저의 주력 한방 마폰이 역시나 꽂혀줬죠. 기분 좋은 적중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게이트가 12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는 아마도 좀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내심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저는 그냥 놓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캡틴이란 마필이 순발력으로 주목이고 나아졌기 때문에 편성도 잘 골랐고요. 하지만 12번 게이트에 선행을 성공했는데 베스트 헌터에게 잡히면서 그래도 능력이 좋지는 않구나라는 느낌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 조건이 어떻죠? 자, 극과 극이죠. 지난번에 12번이었었고 이번에 1번. 부담 없는 선행이 유력시되는 일본과 새로운 캡틴이 아무래도 조건상으로는 우승을 하고 승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딱 좋아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2번에서도 무리하고 선행 가서 입상을 했던 마필, 편성 약했지만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고 1번 게이트의 여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천벌에서 기수들끼리 인정하는 기수가 바로오른 기수예요. 특히 선행만. 설현만 가서 페이스 안배에서 상금 버는 데는 바그른 기수만 하는 기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 새로운 캡틴 충막감이고요. 2번, 3번, 4번 안 되고 5번 정상 골드로 지난번에 레이스 꼬였어요. 발주를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쳐 기대는 마필에게 추돌을 하죠. 제대로 경주를 풀지 못했고 끝거는 자체는 뭐 조금 약체들한테 졌기 때문에 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사연이 있는 만큼 이게 정말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못 버티면 뭔가 하나 덮친다면 이 5번 정상 골드가 아마도 최적 전개를 이끌어내서 쥐어짜면서 버티는 그림도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번 환상의 빛은 지난번에 1300이고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였어요. 이게 맞죠. 이건 서인석 조교사가 참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300보다는 1000m가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1300을 잘 뛰긴 했지만 그때는 편성덕이었었고요. 사실 1000m에서도 이게 허덕허덕 거리는 마필입니다.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선행을 가서도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 물 건너 갔는데 따라가서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 상대가 약하니까 안 될 건 없고요. 자, 7번 송환바비가 아마 배당판에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마필도 문제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공백기가 있지만은 1번마 송환바비가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채찍을 못 된다. 채찍에 예민 반응이 있어서 채찍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탄력이 더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 송환바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될 것이다. 자, 조한별 기수는 어떻게 탔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을 가담을 시켜놓고 단 한 번도 채찍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입상을 했죠. 자, 오늘 조한별 기수를 만나니까 이런 얘기 들었대요. 조한별 기수가 자기가 채찍을 한 번도 안 되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우승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탄 게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좆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상가도 있어요. 예상가도 좆도 모르면서 그거 안 간 거 아니냐. 우승 안 하려고 일부러. 어느 병신이 우승 안 하려고 채찍을 안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송환바비는 열심히 탈 겁니다. 그리고 조한별 기수를 만나보면 이번 주에 채찍도 대봤다고 그래요. 주호 때. 어차피 채찍은 돼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지만 뭐 평생 이 마필이 채찍 안 되고 탈 거야.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채찍을 대봤더니 그 반응도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전에서의 채찍과 조교 때의 채찍은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채찍에 예민한 마필들은 항상 좀 부담 요소가 있죠. 안 될 건 없는 편성이긴 하지만 그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조한별 교수가 대단히 쳐받고 열심히 밀고 있으면 응원하십시오. 그냥 한별아 그래 어떻게든 먹으려고 너도 애를 쓰는구나 응원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채찍 될 거예요. 이번부터는. 조교 때도 연습을 했는데 뭐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 7번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됐지만 약간의 불안 요소 한 90%보다 한 10% 송환바비가 채찍에 예민 반응을 보여서 지랄을 한다면 또 변수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자, 1번에 7번 말씀드리고요. 1번 넣고 5번, 6번. 현장에서 배당 없는데 어떻게 뛰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다른 마필들이 너무 대안이 없어. 아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마필들을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설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만의 마필들. 이건 내가 승부를 하고 싶다가 승부 안 했습니다.
사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그중에 주행검사에서 좀 괜찮다, 좋다라는 인상을 준 마피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20번 마피 빅토리 킹이죠. 빅토리 킹은 기본 순발력 상당히 매끄러웠었고요. 결승선 전방에서는 별다른 추진도 없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성전이 좀 기대가 됐던 마필이에요, 사실. 근데 이 마필을 전승규 조교사가 부산에서 이제 올라온 조교사 아니겠습니까? 부산하고 인연이 있는지 조인권 기수를 불러 태웠습니다. 인권이 먹고 살라고. 서울에 올라서 돈 벌라고 이거 태워준 것 같아요. 조인권 기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이제 마이티1이죠. 대상경주, 대통령배 나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워낙에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해주는 기수기 때문에 또 물어봤죠. 뭐 서울에 있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서. 빅토리 킹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조인권 기수는. 말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대요. 말을 조결해보면 사이즈가 있고 뜰말인 것 같은데 약간 골막기가 있어서 좀 다리를 사리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신마들 경주고 그 정도는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인상을 줬고 신마 주행검사. 다른 마필들은 뭐 좀 뛴 것 같지만 솔직히 주행검사에서 여력이 없었어요. 10번마 빅토리 킹만큼. 그래서 10번마 빅토리 킹은 가급적이면 인정할 수 있는 충막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일반 코일로도 게이트 타는 느리지 않아요. 안토니오가 이 선행마다 잘 타는데 꾸준히 밀어주죠. 예. 꾸준히 밀어주면서의 걸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뭐 다른 마피들이 선행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발주도 좀 이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느리지도 않지만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검증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는데 편성은 잘 골랐고요. 이번 반지 함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신마들 4마리밖에 뛰지 않은 경주에 나와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은 찝찝한 부분은 있지만 두세 번 채찍은 되지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더 보여줄 것 같아요. 18조는 또 이러한 마피들을 잘 만들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마피 싹수가 있는 마피들은 급속도로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박대경 조교사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조교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번 함양한 산삼도 연습 주행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뭔가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50조의 박재호 조교사는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마필이 나아진다고 해요.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매니피 자마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나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보다는 연습 주행 때보다는 지금 잘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7번 천직폭풍도 주행검사 보면 막건 못 사. 느리기도 하고 뭔가 좀 정추가 매끄럽지 못하고 하는데 만나본 이철경 교수는 의외로 순발력도 보여주고 주행검사 때 이후에 조교에서 발전 속도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을 만난 걸 다 얘기해 주잖아. 어디 가서 이런 걸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내 방송 보고 정보라고 팔아먹는 사람도 많아. 난 실명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 잘 체크해 놨다가 써먹으라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뭐 천재야? 다 적지 않고 그렇게 보기만 있게? 내 얼굴 봐서 뭐 할 건데. 잘생기긴 했어도 자꾸 보지 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번 빅토리 킹은 근데 인정은 된다. 뭐 1번, 2번, 4번, 7번. 이마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아마도 현장에 가서 인기권으로 팔릴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보라고 한다면 2번 반지함사라든가 7번 천지폭풍 이 두 마필이 한 대거는 조금 더 땡겨요. 네. 현장에서 뭐 컨디션도 보고 수준도 보고 10번 녹화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아마도 10번 녹화하면 적중은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9마리 마필들. 데뷔전에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준 7번 원더풀 트루스가 되겠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그 당시에 반반? 너무 믿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뭐 경주를 주도하자 놀라운 걸음을 보이면서 대차 우승 6마신의 우승을 하면서 승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기수가 바뀌었죠. 김동수 기수로. 근데 이게 조금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철경 기수도 얘기를 해보고 뭐 김동수도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방송에서 뭐 내가 마사의 취재 다음 주 들어갈 건데 욕처먹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도 이걸 녹화할 거예요. 지금 원더풀 트루스는 웬만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8번 플라잉 헤라가 가장 유력하죠. 이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설마 골드스타게 3차 승부하는데 되겠습니까? 설마 골드스타일스는 모래를 못 맞죠 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간 이유가 얘는 어렸을 때부터 모래를 못 맞아서 얘가 지금 22전 동안 2번의 우승 1번에 입상할 때 보면 2번은 선행이었었고 1번은 외곽에서 따라가서 모래를 안 맞았던 경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으면 찝니다 얘가. 근데 모래를 처음 맞고 뛸 수밖에 없는 3번 게이트에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테리얼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라운 미라클도 매번 그렇고요. 매번 올라오다 많은 마필이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7번, 8번이 아마 최저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경주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거 한 방이야. 다른 거를 갖다가 뭐 3번이나 6번을 7, 8번을 자르고 공략하자. 이거는 내가 양아치 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7번, 8번을 가급적이면 인정을 하고 솔직히 3번은 3번 막건도 솔직히 가져가고 싶지 않아. 모래를 못 맞으니까. 말은 괜찮았대요. 말은 나갔다고 들었는데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6번은 라운 미라클이 쥐어짜고 3차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요. 차라리 5번만 지공질주가 이건 매번 좋죠. 매번 좋은데 못 뛰었어요. 1700에서. 그러니까 1700을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1700을 뛰니까 거리를 1300으로 줄였습니다. 이거 변화를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5번만 지공질주를 W 표시해 놓으시고 3번 막건의 대안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현장 예상에서 최종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설금화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번의 아필들. 자, 한대건의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좋아하는 경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마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신마 경주는 가급적이면 제가 권해드리는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좋아. 대가리를 자신하는 마필이 있고 굉장히 띨마이란 마필. 이 딱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마리의 마필이 그냥 한방 막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배팅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복기도 해보고 조개도 보고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한 방이구나. 뭐 배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마들은 어느 데 틀지 모르는 마필들이 많아서 부담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주만큼은 그만큼의 좋은 내용과 그만큼의 분석으로 한대건이가 승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의 한방 막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좋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 활용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 채우시고 일요일 경마 출발부터 호주머니 채우시고 뒤에 승부처를 기다려 보십시오. 자, 한대건 자신 있게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현장 예상 문자 정보 무청량 문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 출발합니다. 경주리 1309마리 아필들 똥말 경주죠. 아마 부산 일요일 경마 중에서 가장 좀 혼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리는 1300인데 지난번에 휘양을 갔다 와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엘드래곤이 사실 뭐 마신차는 좀 났는데 아주 못 뛰지 않았어요. 근데 그 편성 자체가 똥말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또다시 인기합니다. 장기유양을 했고요. 이상형 마방에서 강병원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엘드래곤은 계속 인기권이었었죠. 제가 이거 아마 다른 예상가들보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죽을 때 펄펄 날아다녀서. 제가 계속 속았죠. 계속 속다가 보니까 이 마필을 알게 되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똥말처럼 뛰는 정말 특이한 유형입니다. 편성으로 보면은 지난번 편성 못지않게 이번 경주가 개편성 맞습니다. 안 될 것도 없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놓고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만 BK 썬더가 모처럼 기술을 바꿨죠. 김태경 기수에서 김현중 기수. 좀 짧습니다, 말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좋은데 말이 좀 짧다 보니까 지구력이 없어서 버텨내지 못하는데 지금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필이 없는 거죠. 또 예전에는 선행을 가서 그냥 퍽퍽퍽퍽 쓰는 말인데 BK 썬더가 최근에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어서 김현정 기수가 조금 더 선행을 좀 빨리 이끈다면 의외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번 텍사스 공주는 매번 그 타랑이고요. 자, 7번만 아모리스가 빠르죠. 이 마필이 아마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3세의 마필인데 1300m 아무래도 더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좀 주행거상 모습을 보면 지구력이 좀 부족해서 마필을 계속 몰아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무엇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말 BK 썬더가 선행을 가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려도 엔간히 느려야지 애들이 원체 느리니까 올라오는 말들이 조금 더 한 템포 먼저 경주를 이끄는 마필인 지금 아모리스가 데뷔전이긴 하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9번 러브레터는 의외로 괜찮고요. 꾸준하게 뛰죠. 예. 얘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얘가 뭐 더 뛰고 더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그 정도 뛰어. 이 정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 하면 1번 놓고 해야죠. 엘드래곤이 그나마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뭔가 2번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한대거는 2번만 BK 썬더나 7번만 아모리스 이 두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골라서 충박감을 놓고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부장마 1경주는 부장마 1호 경마 중에서는 가장 좀 혼전도가 있다. 1번마 엘드래곤도 절대로 가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고요. 9마리 한필들. 이것도 좀 찝찝하긴 한데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 말씀드린 5번 대천 이후로 역시나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하도 삽질을 하니까 이제 안 팔릴 여지가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7번 당대선이가 낫죠. 예, 만나본 조재력 기수도 느낌 좋다고 했고 이게 단순히 선행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좀 여력 없는 베스트 불지에게 4분의 3마리를 줬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림이 있죠. 7번 당대소녀는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아주 빠른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7번을 놓고 하는 게 맞고요. 이번 통암산 파워는 결국 2차적으로 승급을 했어요. 지난번에 여력도 없었고 태풍아이즈에게 이렇게 깨질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감량 마이너스 2.5kg 이게 별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얘가 덜 연문 건지 지난번에 이동하 기술도 상당히 좋다고 했었는데 좀 찝찝해요. 3번 라온세레나도 2차 승급이긴 하지만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좀 칼칼한 맛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서 안 될 것 없고 3번 여걸비즈도 승급전이죠. 뭐 이게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다라고 봤는데 발주가 느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순발력이 보완이 되면서 좀 중속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 될 것도 없고 6번 프린스 오브 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거세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이 프린스 오브 선은 반드시 이번 경주가 아이들에도 이 99 마필인데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권을 인정을 하고 싶어요. 7번 당대소녀를 놓고 2번, 3번, 4번 중에서 주력 한방 막권을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천 이후로는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대건은 이렇게 능력이 좋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부상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일단은 현등급에서 뛰었던 마필들 어느 착순권, 순위권 시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 1200m인데 1마 유휘와 8마 니나입니다. 니나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경주였었고요. 의외로 끝권은 한 방에 날카로웠는데 사실 코리안터에게 질 정도면 뭐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코리안터가 뭐 지금 8살입니까? 8살의 마피이기 때문에 1번 유휘나 니나나 전부 다 추입을 했어요. 원래 니나는 추입만은 아닌데 휴양을 갔다 와서 한 발을 살린 거고요. 1번 유휘는 전형적인 추입마죠. 이게 지난번 경주 때에도 상당히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기도 했고요. 저도 이 마필을 관심 받았는데 당시에 낙마를 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낙마했던 마필에게 조금 더 밀리면서 경주를 좀 원하는 대로 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의 전개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느리니까 말이 좀 애매하게 올라와서 좀 깝깝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 마필은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 한 발 딱 서야 되는데 그 타이밍 좋으면 오는 거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3번 썬더스트로크는 매번 그 타이밍이고요. 3번 파워 어메이징은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은 좀 특징이 이렇게 끝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들이 힘들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뛰다 보니까 그래도 이 마필이 앞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경주 때에 지금 우승을 찾으라고 이제 승급전인데 감량이 1km밖에 없는 거는 좀 의아해요. 하지만
경주를 주도까지 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번 파워 어메이징. 이 마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느리잖아. 뭐 유희도 느리고 다른 마필 느리니까 이걸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8번 니나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냥 무난한 정도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15번 라운 파워는 골판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싹 좋지가 않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주행검사가 다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조교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기본 능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뭔가 이렇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편성이 약하니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실버원 별그리다는 말 그대로 선행형이죠. 선행을 가지 못하면 안 뛰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또 밀렸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상만 이경주는요, 4번을 놓고 공략을 하시되, 1번만 유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나머지 마필, 8번만 니나라든가, 10번만 라운파워, 이런 마필들은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좀 더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4번 놓고 1번, 요거 한 방 맞고 말씀드리면서, 부상경마 이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금만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좀 얽히고 설켜 있죠? 빠른 마필은 있어요. 3번 명품보배, 또 8번 분비스킹, 7번 굴참나무 숲, 6번 까칠한 공주,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죠. 3번 과천장사는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이게 대야시로 밀고서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3번 명품보배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이탈이 원체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3호 과천장사가 이걸 누르고 선행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3호 과천 명품보배를. 그래서 또다시 과천장사는 지난번에 승급전에 익지마로 팔렸었고,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까칠한 공주 이길 때. 근데 이게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장사는 좀 믿을만하지 않죠. 거리를 1000m로 줄였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한 마필인 건 맞아요. 3번은 명품보배는 선행 버티긴 하는데 지구력이 좀 부족하고요. 항상 좀 덜미가 잡히는 스타일이고, 10번 흥바람. 흥바람은 그냥 꾸역꾸역 자신의 걸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마필이 조금 침체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3번은 명품보배가 최근의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 못하고 삽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 강공은 필연이고요. 또 이혁기수가 이런 선행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탑니다. 의외로 버티죠. 그래서 12번과 3번 중에서 충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고요. 1번과 슈퍼트릭은 역시나 이신영 교교사도 이번 주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매번 자신의 각질대로 뛰다가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뛰면서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을 좀 변화를 주면 의외로 거기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슈퍼트릭은 취임마로 한번 뛰어본 거다. 근데 100%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 될 건 없고요. 문제는 7번 굴참나무 숲이죠. 이게 다리가 안 좋아서 매번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또 최근에 발주가 원체 좋으니까 선행을 가는 거지 선행마다 아니었었고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검증무대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10번 브릴리언트는 매번 팔리고 이 자리니까 참 답답하네요. 3번과 12번 중에서 중막감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3번 과천장사는 안 될 건 없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재밌게 보고 있는 7번 굴창나무 숲, 1번 슈퍼트리, 이러한 마필들은 다시 한번 막권상으로 한번 엮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강도를 13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이것도 도 아니면 뭐죠? 네. 사실 부담스러워요. 1번 쿨민트가 거리를 늘리고 게이트 여건은 1번이지만 부담 중량도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끝걸음이 좋지가 않죠. 쿨민트가. 지난번에 편성 약체팀이니까 당연히 왔다. 못 오면 반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이 마필이 거리를 늘린 상태에서 선행을 무리하게 갔다고 한다면 압박을 받았을 경우의 수에서 약간은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 편한 선행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번 트리플 보스는 지난번에 1600 승급전에 도전했다가 개피를 봤죠. 역시 거리가 늘어나면 안 되는 마필이고요. 1300까지는 딱 뛰는 마필. 오마 킹라이어는 지난번에 이제 패출에 나와서 돌아왔던 경주. 이제 패출을 난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는데
의외의 한 발을 쓰면서 고무장을 터뜨렸습니다. 이 막판에 몰아주는 걸 보면 이렇게 심하게 몰지를 못해요. 아마도 이게 패출혈 여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편성은 약하고 또 지난번 경기 때 걸음이 우습게 볼 만한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끝걸음은 약간 무뎌졌지만 편성은 해볼만 해서 그러진 않겠습니다. 6번 송환명장도 승급전에 맞아서 3kg 감량. 뭐 능력은 딱 부러져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해당 거리까지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이 좀 살려볼만 하고요. 문제는 7번 강한 질주죠. 뭐 전력 다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뛴 모습 보면 계속 순위권 착순권인데, 지난번에는 정말 무기력한 모습. 이 정도로 못 뛸 만한 마필이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 이후의 경주, 일시적인 컨디션 난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주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경주가 딱 그 경주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마필들이 많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7번을 놓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방송에서는 1번을 놓고 2번, 5번, 6번, 7번 이 네 마리 마필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다고 내신 누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7번만 강한 질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과 3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텀이 있어요. 4경주 이후에 한참 놀죠, 제가. 물론 이제 그 안에 부산경마 5, 6경주 승부가 껴있으니까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데, 서울경마 후반부처에 승부처를 많이 몰아놨으니까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 능력 없죠. 예, 다들 고만고만.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15번 산토스가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인기마로 팔리는 걸 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 그 정도로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 고초이스도 지난번 우승하고 승급이에요. 빨리 지으십시오. 빨리 사인펜 드시고 X 짜놓으시면 돼요. 고초이스는 되지도 않고요. 8번 화이트 펀치도 휴양 갔다 와서 되지도 않고, 10번 산토스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솔직히 이거 산토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능력은 지난번에 못 뛴 거라면 아니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 중에서 이렇게 걷어내야 될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다 걷어내면 뭘로 배팅해? 그럴 수 없죠. 남길 건 남겨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나필을 남기고 어떠한 나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마방의 내용은 어떠한 나필이 좋은지까지, 이것까지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막권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이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현장 내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200이고요. 8마리 아필들. 참 결정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바로 3번 썬더힐이에요, 사실. 최근 3연승을 거듭을 하고 있지만 편성의 덕이 좀 컸었고요. 지난번에는 선행까지 나갈 수 있으면서 거론을 보여줬지만 클로버리가 좀 아쉽게, 클로버리가 좀 아쉬웠었죠, 이거는. 다시 한번 선행인 것 같아요. 54km의 중량. 거리가 늘었는데, 물론 1번 그랜드 한호가 원체 빨라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3번 썬더힐리가 선행을 양보할 만한 이유는 없죠. 전기에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3번 필은 충막감이고요. 3번 백년시대는 딱 그만큼만 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도 거의 폐 죽여도 껍질을 벗겨도 그 정도만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거리를 100m 줄였다는 부분이 1600m에서는 의외로 강단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안 될 것 없고요. 이번 하태는 지난번에 계단판에 바람 왜 이렇게 부는 거야? 막 개바람이 불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는데 결과는 뭐 별거 없죠. 문주원 기수로 바뀌었는데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뭐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니까. 일반 그랜드 한호도 매번 그 타량이고 선의권을 가담을 해서 지난번에는 쭉이 버텼던 경주인데 이게 작됐다고 볼 수는 없죠. 의외로 7번 곧장이 괜찮아요. 선두권에서 조금 더 1번이나 3번 뭐 이런 2번 이런 나필들이 선두권을 좀 빠르게 이끌어주면 막판에 한 발을 쓰는 놈이 이길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 보면은 7번 곧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마 4경주는요 3번마 썬더 LG를 놓고 7번 곧장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번, 2번, 4번 중에서는 한 2마리 정도는 자르고 한 방 때리고 한 방 맞권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경주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3번을 인정을 한다면 주력 맞권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 10번 불의 고리는 또 엄청 뛰네. 그래서 내가 오늘 장추열 기수를 만났는데
아니, 뭔 일이 있었어? 왜 브레고리는 그렇게 크게 이기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크게 이기면 레이팅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교사들이 웬만하면 크게 안 이기죠. 근데 이게 조교사하고 얘기가 된 거랍니다. 전성기 조교사하고 이 브레고리가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때려보라고. 근데 때린 것은 때린 거지만 이날 경주를 잘 보면 이 말 중에 한 마리가 낭만을 해요. 이게 전설의 마녀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낭만한 말이 지 혼자 막 뜁니다. 그리고 막 다른 말들 방해하고 결국은 이 마필이 직선주로 해서 브레고리랑 맞붙어요. 브레고리가 우승이고 솔직히 그 낭만 그 말이 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쪽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낭만 말이 오니까 얘가 안 지려고 더 뛴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더 때려서 얼마나 뛰는지 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뛴 거예요. 이 마필이 자꾸 옆에서 견제를 하니까. 그런 사연은 있는데 일단은 편성으로 보면 너무 약하죠. 예, 말이 없습니다.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서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만큼 안 이겼으면 하여간 우승했으니까는 감량은 없겠다. 어쨌든 간에 경주의 조건은 더 좋게 만났고요. 승급전인데. 일본어 컴플리트 위너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똥말이긴 한데 이게 선행을 가서는 한 바퀴 돌아요. 가끔 가다가. 지금 선행형 마필들이 한양공주라든가 청담 타이거. 청담 타이거도 지난번에 선행이었었지. 이게 원래 선행마다 아니고요. 이 컴플리트 위너가 맘먹고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면 이거 이변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권에서 조심할 수 있는 마필. W 표시해 놓으시고. 마이티 만물은 아닌 것 같아요. 3번 올포 B2B는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 해피 마운틴이 조교 때 보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무기력했던 마필인데 이게 의외로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부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낼만한 매번 그렇고 8번 청담 타이거가 지난번에 한번 대본 거죠. 말이 얼마나 뛰는지 한번 대본 건데 말을 대보고 나서 이제 김홍 기수로 바뀌었어요. 검증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전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한양공주도 최근에 무기력하긴 하지만 편성을 원체 잘 올랐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유리하니까 아예 보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10번 브레고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번 1번 컴플리트 위너 쪽으로 한 방을 때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전력 있는 마필들은 6번마 해피마운틴, 4번마 올포 B2B, 6번마 해피마운틴, 그리고 9번마 한양공주. 이런 마필들까지도 도전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10번, 1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 한 70배, 80배 나오지 않을까? 대가리가 서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다. 한 20배 나오겠다. 그러니까 1번마 컴플리트 위너는 아예 무시하지 마세요. 저 선행 가면 항상 돕니다. 말은 그냥 그렇지만 저 마필 능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전기로 뛰는 거지. 자, 부상영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600이고요. 자,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지난번에 2번마 오룡 1800m를 똑같은 경주로 뛰고서도 개삽질거리라고 해버렸고 전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부상영마 5경주 한대는 메인 승부처인데 충만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2번마 오룡을 놓고 한대건 승부를 해보겠고요. 다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눈에 띄는 마필들이. 3번 캡틴가에는 공백기, 3번 철비는 승급전, 7번 파이널 에메지는 인기 1위로 말아 팔리는 마필이고요. 선행 가는 마필이니까. 10번 바운드 명운, 15번 드림질주. 7번 파이널 에너지가 깨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번 제가 파이널 에너지를 상당히 좀 무시하고 맨날 깨질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뭔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 에너지의 불안 요소는. 어쨌든 선행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경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만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 오룡을 놓고 승부하겠다고 여러분들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첫 번째 메인 스포츠고요. 이번만 오룡 놓고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룡은 센 말이에요. 후차권 마필이 궁금하신 분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적중으로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정보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9경주고요. 2000m의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하지만 말 드는 건 똑같고요. 국산마 최강자를 뽑아서 국산마 최강자가 된다고 해서 나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 막건대로만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되는 마필은 2번마 트리플라인, 5번마 월드선, 10번마 천지스톰,
13번 액톤 블레이드, 그리고 16번마 스텔스. 이렇게 한 5마리의 마필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이 마필을 제외하고도 1번마 마스터비는 정말 게이트를 잘 뽑았죠. 이건 뭐 하위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을 가면은 기대 이상으로 뛰어요. 정말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마필인데 이 정도의 능력이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7번 강토마도 1등급에 올라와서 이제 승급전인데 아직까지 한계를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죠.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린 마필이긴 하지만 명함을 못 내밀 마필은 아니에요. 2000m나 경주경 어리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13번 울트라 레코드 또 사이즈는 밀리는데 상태는 좋고 뭐 8번 신스테스도 괜찮고요. 9번 싱그러운 검도 공백기인데 이 경주를 일부러 준비한 것 같아요. 천지스톰을. 아니 대상 경주를. 이게 또 신기한 게 빅토아르 기수가 원래는 천지스톰을 꾸준하게 잘 타왔죠. 근데 김동균 조교사는 빅토아르를 싱그러운 검 태우고 정작 잘 타왔던 천지스톰은 김동수 기수의 손에 갔어요. 물론 이제 동수가 예전에 타본 적도 있었지만 이 마필은 뭐 국산마니까 국산마 대상 경주니까 국산? 네, 한국 기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뭐 누가 타도 천지스톰은 경쟁마야. 우승 후보 1순위야. 안 그래? 3세마들이에요. 월드선도 3세고 액톤 블레이드도 3세. 그래서 이 3세마들이 과연 이번 경주까지 우승을 하면서 올해의 그랑프리 판도를 조금 더 바꿔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는데 뭐 이번마 트리플라인 것이 뭐 천지스톰의 이 막권은 저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어요. 제가 이 대상 경주에 대한 특징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 좋은 마필이 오는 게 맞습니다.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능력이 엇비슷해서 박빙의 승부를 연출해서 배당에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뛰어온 경주의 내용면으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찰 수 있는 마필들이 우승하고 준우승한 게 맞습니다. 그 배당이 2배가 됐던 10배가 됐던 한 대권의 시각이 맞다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마 트리플라인과 시몬 천지스톰이 지금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세 마필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주 승부를 하는 예상자도 참 많을 거예요. 어쨌든 2번, 2번 마권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고요. 5번 월드선은 각자 자체가 추입형이니까 뭐 안 될 것도 없고 16번 스텔스가 이게 최근의 모습을 보면 2000m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편성이 앞서 팀에서 쥐어짜고 막 그러고 왔지긴 했지만 이게 은근히 잘 뜁니다. 장거리에서는. 8번 신스테스도 그렇고. 근데 뭐 이건 뭐 하위 등급이니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선행은 뭐 1번, 3번이 주도를 하겠지만 2000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리플 라인이나 천지스톰도 그걸 감가상각해서 선입권에 가담을 할 거예요. 2번, 12번. 한 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600m고요. 11마리 앞필드. 이어지는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경주 레트럼파크 부산경남 이 경주입니다. 한번 탄젠트는 대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니까 주행 불량기를 안 보여줘요. 이제는 뭐 마필 상태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3번 놓고 6번과 3번, 6번 두 마리 접점 펼치면서 들어오고 그 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원시파트는 선행을 나서고 덜며 잡혔지만 거리를 12배로 줄였습니다. 8번 맛 다이아몬드 킹입니다. 주행 악력이 상당히 심했던 맛이에요. 지그재그로 뛰고 시간 연동을 했었는데 이게 잡혔습니다. 8번 놓고 접전이 계속되고 6번이요. 있습니다. 6번, 8번, 3번 순으로 결승. 경주거리 1800m 레트럼파크 부산경남 제10경주 시작. 랩상은 먼저 10경주입니다. 12마리 앞으로 진행했고요. 엄마 월드데이는 승급전이나 하더라도 상태는 좋고요. 뭐 충막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단속 맞거든요. 5번 월드데이와 2번 로열루비 안쪽에서 2등급 경주를 펼쳐지는데 약간은 뭐 인기권이 지금 뭐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인기권을 뚫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복병 마필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마필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놓고 승부를 해볼 여지도 있어요. 상당히 좀 비기거나 아프긴 하지만 이 경주가 의외로 함정이 많습니다. 그 함정을 파헤치다 보면 의외의 고배당도 적중할 수 있다. 근데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을 잘 살리려면 따라줘야 되는 게 컨디션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한데 제가 지속적으로 봐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한대건이가 부산 경마 복귀를 어느 예상가보다 많이 합니다. 부산 서울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한대건 방송 지금 4년 5년 동안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찾아내겠습니다. 2등급 경주에 항상 안았잖아요, 마필. 그 마필 찾아냈으니까 현장에서 맞았다고 그놈 놓고 할 거예요. 그거 안 떨어지면 인기만 놓고 다시 한번 압축된 한 방으로 운영할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적중합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문제죠. 오늘 일요일 경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승부처 두 개의 승부처인데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승부해보자. 일요일날 최대 승부처로 10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경주거리 1400m 2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2경주 모로피즈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태 좋아요. 자, 2번 파나마와십니다. 제트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 갑니다. 2번 놓고 1번 쪽으로 완장 들어갑니다. 모르피스 1번, 2번 두 마리 크게 앞서있고 5번 경주리 1300m 제7경주 국민드림 기부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거 전복 캡틴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쓴 거였었죠. 7번 매니블레이드가 8번만 큐피드 닥터가 휴대단을 말하는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7번 놓고 6번, 10번. 2위는 6번 나 전복 캡틴 모습 보이면서 오픈업 3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만 클린업 보드예요. 정말 마피 상태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은 언더풀 잭팟도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진 않죠. 3번을 놓고 7번, 10번 7번, 3번, 1번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번, 3번, 1번 제가 직접 만나가서 코너에 말씀드렸던 10번 전빅 강력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강력한 충마가 서 있죠. 공개해드립니다. 이번 초인마. 편성도 잘 골랐고 아직까지 초인마도 한계라고 볼 수는 없죠. 1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많이 살아났어요. 또 강자를 피해서 일반 경주에 썼다는 게 참 이간호 주고서 잘 선택한 것이 아닌가. 초인마는 아직도 상금을 많이 벌 겁니다. 앞으로 보일 건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번 초인마는 큰 변수만 없다면 한대건 역시 이거 놓고 한대건 더바가 명예승부 저는 성공을 할 겁니다. 야, 인기 1위만 1.0배 1.0배 팔리는 거 놓고 뭘로 그 승부한다는 거야? 뭘 때리겠다는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강력한 인기 1위만 갖고 승부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0배, 30배, 50배짜리 배당 원하시면 제 음성 정보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먹을 만한 배당을 때리겠습니다. 그게 5배가 됐던 뭐 10배 이하의 배당이 됐다 하더라도 자신은 한 방이 있다면 거기에 승부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한대건의 배팅 스타일입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안 들으시면 돼요.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이번만 초인마 인정하고 시원 한 방 맞고는 승부해보겠습니다. 걷어내고 내용 좋은 거 가져가고 내용만 좋아서는 되지 않죠. 능력이 되는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이고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경주이자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단촐해요. 9마리 앞입니다. 일단 선행마는 정해져 있죠. 2번만 우승특기와 3번 명가제왕. 3번 명가제왕이 월등하게 빠릅니다. 이마필이 좀 회복을 하니까 예전에 순발력이 나오고 있어요. 또 선행을 가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 1400이었고 이번에 1200 적정거리로 돌아왔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 탔던 1200과는 내용적으로 틀립니다. 굉장히 12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여기 내용이 좀 있어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요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우승특기도 은근히 뛰어요, 이게. 8번 왕복것도 승급전인데 늦추입을 하는 단점은 있는데 추입력이 좋고 5번 몬데비데오는 이게 점핑 출전이죠. 원래는 혼합 4등급인데 지금 혼합 3등급에 올라와서 좀 점핑 출전한 겁니다. 부담량이 하도 무거우니까 매번 57.5를 달고 뛸 수는 없잖아요. 빨리 그냥 상금 벌어서 승급을 해야 되니까 강공은 필연입니다. 52kg 달고 강공 안 하면 이유도 없고 과연 이 마필이 보여준 걸음이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이잖아요. 몬데비데오가.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이 몬데비데오는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최근에 영주가 57kg라는 중량을 과중량 때문에 못 뛴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셔야죠. 자, 한대건이가 이 마필이 왜 점핑을 했고 이번 경주에
능력상으로 대가리인지 아닌지 이것까지도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한대는 메인 승부처고요. 저희가 11경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정리하겠고요. 방금 낀 거 아니에요. 의자 돌아가면 방금 이거 소리 나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거 갖고 방구 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저 그렇게 방구 잘 끼고 하는 무식한 놈은 아닙니다. 이게 좀 무식하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좀 매너 있는 놈이에요. 승부처입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4, 7, 11 10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5경주, 6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친다. 한 3시간을 떠들었더니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